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한국 GM노사가 어렵게 경영 정상화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또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연구개발 법인 분리 때문인데요. 노조는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회사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리 안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GM의 노사가 또 맞붙게 된 건 사측이 추진하는 법인 분리 때문입니다. 한국 GM은 7월부터 부평 공장의 디자인, 연구개발 부분을 떼내 별도 회사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국내 철수를 위한 포석으로 의심합니다. 한국 GM에서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한 다음 산업은행과 약속한 유지기간 10년이 지나면 생산 공장은 결국 폐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권 확보 투표에서 78.2%의 찬성을 얻은 상태. 한국 GM 노조는 사측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을 결정한다면 파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GM 자본이 노사가 힘을 합해서 경영 정상화를 총매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 GM을 두동강이로 분류하겠다라고 합니다. GM의 법인 분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으로 맞서 나가겠습니다. 앞서 최대 채권자 산업은행도 한국 GM 법인 분할에 반대해 임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산은은 한국 GM이 법인 분할을 강행하면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GM은 임시 주총을 열어 분할 계획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한 합의를 택했던 한국 GM 노사. 이들의 거리는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파업 선언에 더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은 택시업계 집단 행동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택시기사들이 광화문 광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6만 명의 참석자들은 카카오가 뛰어든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전형적인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택시에서 그렇게 여러모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굳이 카풀까지 이 대기업에서 뛰어들어서 우리 어려운 택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택시업계의 집단 행동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의 관행인 승차 거부와 골라 태우기 등을 거론하며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택시업계가 시민을 위해서 파업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다른 택시 기사분들이 힘든 점이 있으셔서 파업을 하신 것 같은데. 카풀 서비스의 도입 자체를 반기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출근 시간에 불편할 것 같기도 해서 카풀 이용하면은 4대가 사용될 자가용이 한 대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오전에는 정상 운행했던 기사들이 집회로 몰려 도로 위 택시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상반기 이들 상품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71억 달러, 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화장품이 40% 급증하며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의약품 수출도 33% 증가했습니다. 병원 등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일자리는 지난해 말보다 2만 4천 명 늘어난 85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에도 고용 여건 개선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8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월 고용 여건을 묻는 질의에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자료 검토와 효과 분석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소득주도 성장과 단기 일자리 관련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마주하면서 소모적인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시 만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관심을 모았던 재정정보 유출 관련 질의는 자제했지만 왜 사표를 내지 않나 칼럼을 인용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지금까지 나는 그가 이념한 경제의 마지막 파수꾼 역할을 위해 버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재철과의 논쟁을 지켜보는 그런 생각을 접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년을 끌려다니면 5년 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부총리께서 반기를 드셔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십시오.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소득주도 성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채용 압박을 했다며 통계용 일자리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풀 뽑고 짐 들어주고 이런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부터 하면서 이걸 잘하는 짓이라고 지금 잘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첫 제안이 나왔으며 보수 정권 때에도 해왔던 사업으로 청년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청년 해외 인턴 사업 추진했었죠. 98년부터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되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18일 시장 진입, 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40건의 규제가 개선안에 포함되는데요. 항공업의 경우 시장 진출이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선 과도한 경쟁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항공사가 생기면서 기존 항공사와 과도한 경쟁이 우려되면 면허 자체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정부는 최근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 면허 조건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잘못 사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는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40건의 규제가 삭제, 수정됐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지적받아온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 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문화재 수리업자의 과도한 자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버려 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킥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공원 내 통행 여부를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빅데이터 수집 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각종 영업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추고 고용 전망도 기준의 절반인 9만 명으로 내렸습니다. 나빠진 경기 지표를 감안해 금리는 동결했지만 인상 소수 의견이 드러나는 등 다음 달 인상 신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 제시한 2.9%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예상되고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올해 초 3%에서 2.9%로 내리더니 다시 2.7%까지 떨어진 겁니다. 전망대로라면 2년 연속 3%대 성장 달성은 고사하고 2012년 2.3%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무역 전쟁 심화, 대내적으로는 계속되는 투자와 고용 부진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가 1.2% 증가해서 마이너스 0.3%로 크게 떨어졌고 건설 투자도 하반기에 마이너스 4.3%를 기록하며 연간으로 마이너스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엔 30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4월과 7월 전망 때는 각각 26만 명, 18만 명에 이어 이번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9만 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 이후 최소입니다. 내년에도 16만 명 내외에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경기 여건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 11개월째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2명으로 늘었고 이주열 총재가 잠재 성장률 범위 내의 성장을 강조한 점을 미뤄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70%를 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출해줄 수 없어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들의 총 부채 상환 비율 DSR 관리 기준을 70%와 90%로 정하고 은행별로 DSR이 이 비율이 넘는 대출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에서 DSR 70% 넘는 대출이 15% 이내,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의 평균 DSR을 40% 이내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려수도의 보석 경남 통영에서는 바다 내음을 가득 담은 굴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올해 첫 경매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고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쪽빛 바다 위로 하얀 부표들이 질서정연하게 떠다닙니다. 그 아래론 굴이 가득합니다. 이곳 통영굴은 부표 아래에 굴을 길게 늘어뜨려 수중에서 키우는 수화식 방식으로 양식합니다. 잘 자라기도 하고 특히 대량 생산에 좋습니다. 부표를 끌어올리면 남해안에 신선한 굴이 줄줄 매달려 올라옵니다. 세척기로 굴에 붙어있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망에 담습니다. 올해는 품질이 좋은 편이지만 가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양식장 굴이 일부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굴 품질은 비만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근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약간의 탄량률이 있다 보니까 그 한 어장에 한 줄당 이제 생산량이 기존에 100이 나온다 하면 한 80% 해서 좀 작게 생산량이 나올 거로. 수확된 굴은 굴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장, 일명 박신장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굴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작업자들은 쉴 새 없이 껍데기와 속살을 분리합니다. 굴을 한데 모아 중량을 확인한 뒤 상자에 담아놓으면 위판정으로 옮겨집니다. 초매식엔 중매인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통영에 또 그제에 작년 수준의 굴은 생산은 거의 조금 될 거예요. 점점 무르익어가는 가을 속 제철을 맞은 굴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교과서나 과학 잡지를 보면 인체 구조가 상당히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학 정보가 담긴 그림들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학과 예술의 세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직업,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교과서를 보면 정말 인체 구조가 실감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길을 거쳤을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관련한 전문 직업이 있었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입니다. 이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란 의학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를 뜻하는데요. 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인체 구조나 장기 등 의학 정보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나타내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의학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직업이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네, 의학용 그림, 즉 메디컬 일러스트는 의과대학에서 수술 과정이나 신체 구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D, 3D 자료와 함께 활용하는 교육용 또 논문에 실릴 연구 내용을 설명하며 연구 결과의 차이를 그림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할 때 쓰는 연구용, 그리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이 수술이나 치료법, 수술 경과 등을 쉽게 설명할 때 쓰는 환자용, 이렇게 세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생활 습관이나 수술 전후와 관련한 이 그림이 걸려 있을 걸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 역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체 구조나 수술 전후의 과정을 설명할 때 굳이 사진보다 일러스트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관련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대부분의 부위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단순 명료하게 부각시킨 그림의 경우 사진보다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연구 분야에선 대다수의 논문이 흑백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일부러 사진 대신 그림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사진과 그림을 비교해 보니 그림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하고 눈길이 더 잘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인체 사진을 접하게 되면 일반인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단순화하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표현한 그림을 통해 혐오스러움을 요소를 충분히 제거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인체 구조를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학적 지식도 풍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학부 때 미술을 전공한 뒤 이 대학원에 진학해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에 조교로 들어가 이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 바이오메디컬 아트 전공이 개설돼 메디컬 일러스트에 대한 공부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찰력과 그림 실력이 뛰어나야 하는데요. 최근엔 3D 프린터, AR, VR, 기타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의학 이미지가 인기를 끌며 3D를 잘 구현하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학 연구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소통 능력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신체의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야 하는지, 또 수술 장면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그려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객과 협의해야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의학적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려내야 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봉이 2,800만 원부터 시작할 정도로 일러스트 분야에선 고소득 직종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국내엔 전문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이 10명 남짓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외에는 이미 대학의 전문 과정이 개설돼 있을 만큼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인 만큼 일러스트와 인체를 관찰하는 능력이 자신 있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학계와 예술계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해주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단순하고 빠른 정보를 추구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